18일부터는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반장과 함께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어서 아직 이렇게 인사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도 사실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있어서 다행히 그래도 좀 큰 산 하나를 넘기고 어느 정도 좀 희망찬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좀 우려되는 변수랄까요? 이런 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다시 일상회복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정화된 좀 감소 추이는 계속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걱정은 새로운 변이입니다. 새로운 변이. 예,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변이들은 계속 나올 건데 이 변이가 치명률이 낮고 큰 영향이 없는 변이면 괜찮은데 혹여나 이제 치명률이 더 올라가는 더 위험한 변이가 나타나진 않는지 그게 가장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18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게 되는데 일단 실외에서라도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이 있었는데 예. 일단 좀 빠졌습니다. 사실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외 같은 경우는 좀 벗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도 의견도 계셨는데 네. 다만 이번에 거리두기가 워낙 한꺼번에 해제되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의 상징성을 생각할 때 좀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봤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라는 의견들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흐름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 예. 2주 후에는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많다고 봐도 됩니까? 예, 지금처럼 계속 안정화되면서 감소세가 유지되고 큰 문제 없이 거리두기 해제가 작동된다 그러면 실외 부분에 있어서의 마스크가 조정될 여지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정반대 방향의 우려도 또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직도 비상사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도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예, 여러 걱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추세라 그러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두기를 이전부터도 제가 조금씩 해제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제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는 결국 달리 말하면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빠른 전파력 때문에 저희 거리두기의 효과성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억제력이 좀 약화돼 있고 풀더라도 너무 증폭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안정적으로 의료력이 지금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좀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리두기를 해제할 타이밍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법정 감염병 등급도 이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예. 지금 1급인데 2급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어떤 변화가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일단 1급으로 2급으로 낮추고는 있지만은 저희가 한 달 정도의 이행 기간을 좀 가질 거라서 네. 당장의 국민들께서 큰 변화를 체득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1급에서 2급으로 낮춘다는 의미는 이제는 이 부분들을 아주 특수한 감염병 체계로 간주하기보다는 저희 일상화되어 있는 의료 체계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감염병 체계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엔데믹, 풍토병. 엔데믹으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아예 음악 격리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고도의 특수 의료 체계를 갖춰놓고 네. 여기서 모두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하는 굉장히 특이한 체계인데 이런 것보다는 통상적 체계를 흡수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전환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행 기간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전환되게 될 건데 아마 가장 좀 체감하실 부분들은 첫 번째는 격리일 겁니다. 지금은 확진이 되면 무조건 7일간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격리가 강제 격리가 아니라 감기 걸렸을 때 며칠 집에서 쉬는 것처럼 자율 격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적 측면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치료 비용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지불하고 남은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지불하는 통상적인 의료 체계와 유사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제 팍슬로비드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 고민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먹는 치료제 계열들이 최신의 외국에서 개발돼서 상당히 고가약들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1급에서 2급으로 전환해서 이행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환자분들에게 돈을 안 받는 체계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한 달 정도간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나중에 이 임기가 끝날 때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등급을 낮추더라도 치료 약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런 것도 법적인 근거가 좀 있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특별하게 취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등급 조정과는 크게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먹는 치료제가 좀 확보가 좀 더딘 거 아닌지, 그러니까 처방이 좀 충분히 되는 것 같진 않아서, 왜냐하면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종합감기약 드시고 있잖아요. 예. 치료 처방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10만 개 이상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처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원개발 국가가 있는 이 원개발 회사가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나라가 좀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었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좀 빠르게 확보를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특히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치료제를 좀 확보하고 절대 물량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 쪽은 저희보다 연령 제한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대까지는 먹는 치료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요양시설이 좀 걱정인데 예. 사실 그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도 어쩌면 요양병원이 대부분 코호트 격리가 돼버리면서 확진자들이 특히나 중증 확진자들이 많이 격리되면서 어쩌면 착시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지적들도 많았더라고요. 예. 요양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실 계획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거리두기를 해제시키고 있지만 말씀하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이 고령층이 밀집되어 있는 취약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좀 고강도 방역 조치를 유지합니다. 함께 풀기에는 이분들이 치명률이 높고 상당히 위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 조치를 강하게 가져가면서 좀 더 유행이 안정화될 때 그때 후속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고 그뿐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먹는 치료제를 비롯해서 치료 체계의 모든 초점이 고령층과 특히 이런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런 쪽에는 최대한 빨리 진단해서 먹는 치료제가 빨리 투입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가동하게 될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생명을 잃지 않는 거니까요. 예. 피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요양시설 관련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요양병원은 그래도 의료진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시설들이 사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의료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한 3주 전부터 저희가 거점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진들로 팀을 만들어서 한 30팀 정도 됩니다. 요양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있을 경우 거기는 근무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거점 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현장으로 투입되고 거기에서 바로 환자 분류를 해서 중증분들은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경증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처방을 해서 먹는 치료제가 그 현장에서 투입되도록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네. 백신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은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올 가을에는 저희 또 백신 맞아야 됩니까? 추가 접종. 일단 겨울철 동절기가 되면은 이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한 번 정도의 유행은 더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 뭐라고 예견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큰 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치명률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아무래도 필요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들이 맞아야 될지 혹은 고령층에 집중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될지 등등은 아마 이제부터 또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년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되느냐 이 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이 매년 접종을 하는 체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큰 고비를 넘고 일상으로 조금 더 한 발 가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께 그래도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사실 국민들께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반갑고 아마 좀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이런 체계가 갈 거라는 생각들은 사실 초반에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죠? 예,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참 국민들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도 있는데 다만 이제 겨우 첫 발이라서 모든 게 일상으로 바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나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함께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상의 첫 발인데
국장님의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변이 없이 이대로 좀 연말까지 좀 상황이 안정화되면 금년 중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을 여쭤봐도 2년째 이 고민만 하셔가지고 네, 큰 변이 없이가 나오네요. 네. 손영래 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거리두기가 있는 마지막 주말일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전화건건.